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먼저 개념 보죠. 첫째 줄. 유효하게 성립한 효력을 취소해서 처음서부터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곳이다. 소급표가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취소와 해제의 어떤 그 비교를 해놓고 있는데, 먼저 해제 같은 경우는 계약에만 국한돼서 적용되는 것이다. 뭐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취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약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법률 행위에 다 적용되는 것이다. 네, 뭐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내려가서서 원인 봅니다. 절대적 취소.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한 취소 같은 경우는 절대적 취소고요. 착사강, 차고 사기강박 같은 경우는 상대적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를 받죠. 네, 그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취소권자 봅니다. 우리 책에서는 지금 현재 첫 번째 취소권자로서 제한 능력자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 원인이 뭐죠? 제한 능력자들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원인, 제한 능력이죠. 예?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뭐 하는 거예요? 취소권 행사를 하는 거라고요. 맞아요? 예. 2번에 보세요. 2번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착사강 말하는 거죠. 사기강박이라든지 차고, 이것도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상대적 취소로서 동그라미 2번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번 봅니다. 대리인들도 취소권 행사 가능해요. 근데 대리라고 하는 거는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첫 번째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하신 분들. 아무튼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전에 제가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 할 때. 근데 확정 후라면, 무효로 확정된 후라면은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 판사할 때 이렇게 했어요? 예. 제가 교회를 갔다 와서 그래요. 교회를 갔다 와서 그래요. 진짜로. 예. 계속 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피곤해가지고 진짜. 예, 아까 전에 제가 판서를 잘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일단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까지 효력이 확정되기 전까지라고 한다면은 이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돌려달라고 못하죠. 이거 못한다. 자, 그런데 확정 후 뭘로 확정이 됐을 때요? 예, 무효로 확정이 됐을 때. 무효로 확정이 됐다면 이제 끝났으니까 드렸던 거 다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계약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죄송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착상은제. 자, 그래서 이제 제한 능력 그리고 차고 사기 강박을 원인으로 하게 되면은 취소권 행사를 하실 수가 있고, 이들의 대리인들도 취소권 행사가 돼요. 자, 그런데 이 대리인은 임의 대리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법정 대리가 있죠. 일단 임의 대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취소권 행사가 안 돼요. 이거 취소권 행사 하시려면 본인의 특별 수권이 필요하다. 취소권 행사 네가 해라. 네가 할지 말지 결정해라라고 임의 대리인한테 특별 수권을 하시면 임의 대리인들도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 대리 같은 경우는 특별 수권 그런 거 필요 없죠. 네, 법정 대리는 그 특유의 취소권을 애초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승계인들도 할 수 있다. 승계인들. 이 승계인 같은 경우는 특정 승계인 그리고 포괄 승계인을 다 포함을 하게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상속인 생각하세요. 상속인들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뭐 이 정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3번의 대리인 먼저 보시면은, 일단 법정 대리인은 그 특유의 취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2번에 보시면 임의 대리인은 원칙은 없다. 그런데 오른쪽에 뭐가 있으면, 특별 수권 있으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승계인이다라고 돼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오른쪽에 포괄 승계인이든 특정 승계인이든 취소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따로 그렇게 막 구분할 필요 없고 상속인이다라고 하시면은 이해가 보다 더 빠르실 거예요. 자, 요 정도 확인을 합니다. 뒤로 갑니다. 자, 취소의 상대방 나와 있죠. 이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은 파랑 색깔 1번에 보시면 원래의 계약 상대방에게 한다. 원래의 계약 상대방. 즉 전득자한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사례 적용이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은 제한 능력자 갑이 법정 대리인을 동의 없이 병한테 매각을 하신 거죠. 지금 이제 제한 능력자가 갑이죠, 갑. 네, 예를 들어 갑이 미성년자고 법정 대리인 병이 위에 계시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계약하신 거죠. 누구랑 계약을요? 법정 대리인이 을이네요. 미쳤습니다. 자, 법정 대리인이 을이다, 을. 법정 대리인이 을이고 상대방이 병이죠. 이렇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병이 목적물을 누구한테 넘기셨다? 네, 정한테 넘기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넘기셨다. 이 정을 가리켜서 전득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득자. 자, 그럼 이 경우에 취소권 행사를 누구한테 할 것이냐? 정한테 할 것이냐? 병한테 할 것이냐? 정한테 할 것이냐? 요 병한테 하셔야 된다. 병한테 이렇게. 이분한테 취소권 행사해야 된다. 자, 이분을 가리켜서 원래의 상대방이다라고 부릅니다. 원래의 상대방. 취소의 원인이 되는 그 법률 행위를 직접 한 그 상대인, 그 상대방. 전득자한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취소권자는 누굴까요? 취소권자. 취소권 누가 행사할까요? 갑, 을, 누가 행사한다? 둘 다. 둘 다 할 수 있어요. 제한 능력자 갑도 직접 취소권 행사하실 수 있고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두 분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은 병한테만. 맞습니까? 예. 을이 특별수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되죠. 무슨 대리인이니까요? 예, 이분은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특별수권 그런 거 필요 없다. 취소권 그냥 행사해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둘째 줄에 취소권자는 갑과 을이다 라고 돼 있고 취소의 상대방은 병을 지목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죠. 자, 내려가서 3번에 보시면은 취소의 방법. 일단 첫 번째, 형성권이다. 자, 그리고 둘째 줄에 보시면은 취소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단독 행위에 조건 못 붙여요. 네, 나중에 조건 기한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은 취소권 행사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사례 내려가서 핵심 판례 보시면 둘째 줄 오른쪽 파랑 색깔 부분 보세요.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나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갑이 있고요. 을이 있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을 사기를 쳐서 사기치셨어요. 자, 이렇게 기망을 하셔가지고 매매 계약 체결됐고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기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매매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 갑 같은 경우는 뭐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이 취소권 행사를 하지 않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을한테 소송 건다. 야, 니한테 넘어간 이 등기 이거 말소해라.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을한테 야, 등기 말소해라 라고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건 나 취소권 행사할 거다, 취소권 행사 안 할 거다? 할 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소권 행사에서 이거 돌려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여기서 갑이 을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이거는 취소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다?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깔려 있는 거죠. 여기서 반드시 갑이 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나 취소권 행사할 겁니다.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등기 말소하세요, 선생님. 등기 말소하시고 저한테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했다면 취소권 행사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 게 이를테면 묵시적 취소권 행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례 보시면은 첫째 줄 중간에 매도인이 사기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처럼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등기 말소 청구는 취소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죠. 오른쪽 가서 3번 일부 취소를 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일부 무효의 법리와 동일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전부에 대해서 취소가 가능한데 첫 번째 줄 오른쪽 가보시면요. 가분적이거나 그 밑에 특정될 수 있다면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분할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죠. 나눌 수 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나머지라도 유지하려는 이 가정적 의사. 이거 또 가상적 의사라고 하네요. 또 판사님마다 쓰는 표현 다르죠. 맥락은 똑같습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일부만에 취소도 가능하다. 봐두시고요. 내려가서 4번의 효과 확인합니다. 처음서부터 무효로 되는 것이죠. 141조 보시면요. 자, 1번에 소급적 무효 확인하시고 2번 내려가셔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받으셨던 거 다 돌려주셔야 되는데 역시 양자는 동시이행 관계 있게 되고 그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같은 경우는 양괄호 2번. 만약에 선이라고 한다면 현존하고 있는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을 하시면 되고 악이라면 전부 다 반환하셔야 된다.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제한 능력자 특칙이 있죠. 만약에 반환을 하셔야 되는 분이 제한 능력자라고 한다면 먼저 반괄호 1번 선악을 묻지 않고 선악 따지지 않아요. 오른쪽에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시면 된다. 누구를 보호하는 거죠? 제한 능력자 보호하는 거죠. 자, 내려가셔가지고 반괄호 2번에 유흥비로 쓰셨죠. 이러면 이익은 현존하지 않은 걸로 봐요. 반환할 필요 없다. 근데 3번에 보세요. 필요비로 쓰셨죠. 필요한 비용으로 쓰셨죠. 생활비로 쓰셨습니다. 이러면 오른쪽에 다른 재산의 소비를 면한 것이기 때문에 이익은 현존하는 것이고 반환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비로 쓰셨으면 반환을 하셔야 되고 유흥비로 쓰셨으면요. 반환을 안 하셔도 되고요. 네, 희한하네요. 생활비로 썼을 때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는 뭔가 대금을 받았고 그 돈을 생활비로 다 써버렸다면 생활비라고 하는 거는 그 돈 아니라도 어차피 쓸 돈이죠. 그 돈 아니라도 어차피 쓸 돈이었다. 맞습니까? 현존하고 있는 이익으로 봐요, 판사님들은. 따라서 반환해야 돼요. 뭐는요? 생활비는요. 하지만 유흥비 같은 경우는 그 돈 아니면 안 갔죠. 그 돈 아니면 안 갔어요, 술 마시러요. 따라서 현존하지 않는다. 반환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두 가지 구분합니다. 유흥비, 생활비. 자, 내려오셔서 이제 네모 5번 갑니다. 자, 네모 5번에 취소권 소멸이다라고 되어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취소 파트에서도 추인이 나오고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다. 사기 쳤어요. 사기를 당하셨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취소권 행사를 할지 말지는 갑의 자유죠. 갑의 자유예요. 을이 갑을 기망하셔가지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예컨대 시가가 10억짜리였어요. 토지가 시가가 10억짜리였다. 근데 사기를 치셔가지고 이 10억짜리를 예를 들어 7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럼 갑이 열받죠. 자, 이러고 있는데 취소권 행사하려고 보니까 원래 이 10억이었던 토지가 그 다음날 뭐 한 5억쯤 떨어져 있다. 5억까지 떨어졌어요. 취소권 행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유효로 놔두면 되죠. 맞아요. 자, 이 경우에 을이 갑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 좀 해주세요. 선생님 취소권 행사 좀 해주세요. 제가 사기쳤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갑이 나 취소권 행사 안 할 거다. 나 취소권을 행사를 안 할 거다. 이거를 법률용어로 딱 바꾸게 되면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의미가 추후 인정이죠. 유효로 하고 싶다. 지금 현재 취소권을 내가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취소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같은 말로, 요거랑 같은 말로 취소권의 포기예요. 나 취소권 행사 안 할 거야.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거니까 이 매매 계약을 뭘로 확정 지어 버릴 거다. 예, 유효로 확정 지어 버릴 거다.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추인,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제일 처음 봤었던 게 본인의 추인권이었죠. 그것도 원래 유동적 무효 상태였는데 유효로 만드는 거였죠. 소급표 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무효 파트에서 무효 행위의 추인 같은 경우는 원래 무효였는데 당사자들이 이거를 우리 유효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이후서부터 유효로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무효행위의 추인이었습니다. 소급이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에요. 나 취소권 행사 안 하겠다. 취소권 행사 안 하겠다. 뭘로 놔두겠다. 유효로 놔두겠다. 확정 지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의의를 보시면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건 추인을 하셔서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드는 것이다. 다른 말, 동그라미 2번. 취소권의 포기. 취소권 포기하겠다. 행사 안 할 거죠. 자, 오른쪽 가셔가지고 양괄호 2번의 요건 확인합니다. 143조를 보시면 1항에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추인했다라고 한다면 유효로 확정되죠. 이러면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는 건 납득됩니까? 만약에 이거 추인 후에 다시 취소가 된다면 추인했다가 취소했다가 안 되겠죠?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항에서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는 거는 취소권자와 취소권 행사하시는 분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 즉 유효로 확정짓고자 하는 이 추인권자 같은 분이라는 거죠.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 같은 분 맞아요? 네, 같은 분. 자, 그 다음 내려가셔가지고요. 144조를 보시면은 이 추인 같은 경우는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취소 원인이 끝나야 돼요. 2항 갑니다.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 취소 원인 종료 전에도 가능하다라고 해요. 자, 일단 여기서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 뭘 하셔야 된다? 추인하셔야 돼요. 일단 취소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한 능력자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성년자 생각해 봅시다. 미성년자임을 원인으로 들어가지고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이 원인이 끝났을 때 추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뭐가 됐을 때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성년자가 됐을 때 추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년자 되기 전까지는 아직 추인 안 되죠. 아니면 만약에 사기를 당하셔서 사기를요. 그럼 취소 원인이 끝났다라는 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다라는 거를 인식했다. 이렇게 됐을 때 취소의 그 원인이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면 강박당했다. 강박을 당해가지고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느냐? 강박이 끝난 후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인들이 다 끝났을 때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예를 좀 들어볼게요. 강박을 해요. 강박을요. 갑을 강박합니다. 야, 사인해라. 빨리 사인해라. 안 하면 묻어버리겠다. 강박하는 거죠. 갑이 공포심을 느낍니다.
갑이 공포심을 느껴서 일단 계약이 체결되죠. 예를 들어 증여계약이 체결돼요. 여기서 만약에 을이 법을 좀 잘 아시는 분이라면 강박하시면서 일단 계약 체결됐죠. 추가적으로 뭐까지 강박하시는 거예요? 야, 추인해라. 추인할 것을 또 강박하는 거예요. 추인해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추인 한번 하고 나면 다시 추인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추인 한번 하고 나면은 유효로 확정돼 버려가지고 취소 안 되죠. 추인까지 강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된다면 갑이 강박 당하셔가지고 추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증여계약은 더 이상 무효로 돌릴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인을 하려면은 강박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추인이 안 되고, 갑이 강박을 다 당하신 다음에 어디 가셨을 때? 어디로 가셨을 때?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강박을 다 당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즉 강박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끝났을 때,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근데 여기에 또 예외가 있죠. 법정 대리인. 이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 취소 원인, 종료 후여 전이요. 예, 종료 전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추인이 가능하다. 많이 나왔어요, 이거.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추인을 하실 수가 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법정 대리인이 추인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 원인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그러면 그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 원인이 종료한 후에 만약에 해야 된다면, 만약에 미성년자가 뭐 예컨대 뭐 9살이다. 그럼 거의 뭐 한 10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거의 10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은 기다릴 수 없다. 취소 원인하고 필요 없다. 그냥 바로 행사해버립니다. 이거 기억합니다. 법정 대리인만 그래요. 자, 내려가셔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추인권자가 곧 취소권자다. 네, 같은 분이다라는 거 밝히고 있고요. 추인의 요건 같은 경우는 원인 종료 후. 자, 그래서 원칙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중간에 취소 원인의 소멸 후라고 하는 거는 제한 능력자라고 한다면은 능력자가 된 후. 원인 끝났죠? 자, 사기를 당하신 분은요. 사기 당했다라는 거를 깨달으신 후, 안 후. 강박은 그 밑에 줄에 그런 상태에서 벗어났대. 이제 다 맞았어요. 벗어났죠? 자, 근데 예외 봅니다.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종료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3번 확인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를 알고서 추인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알고 하셔야 된다고요. 아, 나 사기당했다. 사기당했으니까 뭐 할 수 있겠다? 취소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난 취소하지 않고 그냥 추인할래. 이렇게 해야 추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 자, 내려가셔서 이제 법정 추인을 보겠습니다. 자, 이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의의를 보시면 오른쪽에 취소 원인 소멸 후 추인이라고 인정될 만한 일정한 행위,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 그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한 장을 넘기시면 종류가 나옵니다. 자, 양괄호 2번에 보시면 법정 추인 사유가 나오고 있죠. 예, 암기법 해가지고 전희경 집담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자, 먼저 첫 번째 145조 안에 1호 보시면은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다. 추인권자가 뭐 하신 거예요? 취소권자가 이행을 하셨다고요. 이행을 했다라는 거는 취소할 거다, 그냥 이대로 갈 거다. 이대로 갈 거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 을이 갑을 예를 들어서 강박을 했어요. 강박을 했어요.
을이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강박 당하셔가지고 갑이 이제 목적물을 어쨌든 넘기셔야 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됐거든요.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유효죠. 여기서 갑은 목적물을 굳이 넘길 필요가 없이 취소권 행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취소권 행사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행을 하셨다고요. 목적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넘기셨다고요. 그래서 을한테 등기를 넘겨줬다고요. 이렇게. 갑이 이렇게 취소권 행사를 하지 않고 이행을 했다라는 거는 취소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법정 추인인 거예요. 법정 추인. 첫 번째 이행입니다. 이행.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내려가 보시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셨을 때 내용을 보시면은 취소권자가 내가 사기 당했다라는 것을 알고도 오른쪽에 급부를 이행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상대방으로부터 매매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셨다. 돈 받으신 거죠. 취소할 거다, 추인할 거다. 추인할 거라는 거죠. 돈을 받으셨다라는 것 자체가.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이행의 청구다라고 돼 있어요.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대금을 청구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 빨리 이행하세요. 여기서 갑이 을한테 이행 청구를 한다는 건 뭐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 이렇게 이행 청구를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취소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죠. 추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 그리고 이행의 청구 이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법정 추인 사유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건 이행 청구에서 둘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요. 상대방으로부터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으신 경우다.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자. 여기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뭐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법정 추인으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행 청구는 따라서 누구만 하시는 거? 취소권자가 하시는 것만 법정 추인이고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했다라고 해서 법정 추인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3번 확인합니다. 경계라고 돼 있죠. 경계. 본래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롭게 채권 채무 발생시키는 계약을 체결하셨다. 이 경계라고 하는 거는 고쳐서 다시 쓰는 계약입니다. 고쳐서 다시 쓰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사기를 치셨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약을 다시 하신 거예요. 제가 사기 쳐서 죄송합니다. 우리 계약 다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 다시 하시죠. 취소하겠다는 거, 추인하겠다는 거. 추인하겠다는 거예요. 경계. 자, 내려가서 4번에 보시면 강제집행이라고 돼 있죠. 취소권자가 토지 대금을 받으시려고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돈 달라고 지금 강제집행 들어갔죠. 취소하겠다는 거, 추인하겠다는 거. 이거 지금 추인하겠다는 거죠. 마찬가지 맥락에서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받고 있다. 강제집행 받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역시 이것도 법정 추인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5번 담보 제공. 취소권자가 예컨대 돈을 주셔야 되는데 돈을 주지 않고 다른 담보로서 제공을 하신다. 이거라도 일단 받으세요. 취소하겠다는 거, 추인하겠다는 거. 추인하겠다는 거죠. 취소권 행사하지 않겠다. 아니면 채권자로서 그 받을 돈에 대해서 담보 제공을 받으셨다. 돈 받은 거랑 맥락이 같죠? 예. 이런 경우도 법정 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6번 봅니다. 권리의 양도. 자, 첫째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은 취소권자가 오른쪽에 토지 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토지 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셨다. 자,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갑이 예를 들어 을을 사기치셨어요. 사기를 치셔가지고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갑이 어쨌든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여기서 을은 어쨌든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받을 대금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금 채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셨다고요. 야, 내가 갑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이 채권을 니한테 넘긴다. 이게 채권 양도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을이 받을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이 채권을 양도하겠다라는 건 이 채권을 가만히 놔둘 거다 아니면 없애버릴 거다. 놔둘 거다 없애버릴 거다. 놔두겠다는 거죠. 이 채권을 유효하게 놔두겠다는 거죠. 맞아요. 채권을 놔두겠다라는 것은 취소하겠다 추인하겠다. 추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을이 사기 받으셨죠. 그럼 이분이 지금 취소권자죠. 만약에 을이 여기서 취소권 행사를 갑한테 하게 되면 현재는 유효한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이 갑한테 매도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 받을 수 있는 이 채권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금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주겠다라는 거는 이 채권을 유효하게 놔두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 맥락 자체가 취소하지 않고 추인하겠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법정 추인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건 마찬가지로 만약에 사기를 치신 이 갑이 매매 계약에 있어서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 양도 했다라고 해서 이거는 법정 추인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권자 누구니까? 을이 취소권자니까요.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채권을 양도했다? 필요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예. 알쏭달쏭하죠? 내려갑니다. 양과로서 한번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셔야 된다.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의하실 건 둘째 줄이죠. 법정 대리인은 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하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법정 추인 사유 같은 경우는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전이경 집담량인데 여기서 이행의 청구 있죠. 2번에 나와 있는 이행의 청구와 그 다음에 6번에 나와 있는 권리의 양도 이 양 같은 경우는 누구만 하셔야 법정 추인이다. 예, 취소권자만 하셔야 법정 추인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취소권자가 그거를 받으셔도 예, 강제 집행 당하셔도 담보 제공을 받으셔도 경계라고 하는 거 둘 다 하시는 것이고요. 이렇다 하더라도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법정 추인 사유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막 다 구구절절히 다 싹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객관식 선다에서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게 법정 추인 사유다라는 것 정도 아시면 되고 주의하실 거는 2번하고 6번입니다. 이거는 누구만 하셔야 되는 거. 취소권자만 하셔야 되는 거. 두 가지만. 2번하고 6번. 자, 여기까지 해서 법정 추인 사유를 살펴봤고요. 내려가서 이제 3번. 취소권 단기 소멸 146조 보시면요. 추인할 수 있는 날서부터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언제부터죠? 취소 원인 종료 후죠. 맞아요. 사기라고 한다면은 사기 당한 거를 안 날. 착오라면요. 내가 착오했구나. 깨달은 날. 강박이라면은 강박의 상태가 끝난 시점. 맞습니까? 예. 그 시점서부터 3년. 그리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행위를 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무효 취소 파트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총칙에 조건과 기한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 조건과 기한 같은 경우는 먼저 첫 번째, 성립과는 관계가 없다. 조건과 기한은 효력과 관련됩니다. 뭐랑 관련 있다고요? 효력이요. 예, 효력이요, 효력. 조건과 기한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실 자체가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사실, 조건이에요. 불확실하다.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거죠. 자, 그리고 기한이라고 하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도래가 확실하다. 확실한 사실. 이게 이제 기한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아버지가 따님한테 뭔가 증여를 합니다. 증여. 야, 내가 아파트 한 개 줄 거야. 아파트 한 개 줄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네가 결혼하면 줄 거야. 결혼을 하면 줄 거야. 아니면 네가 성년이 되면 줄 거야. 이런 부관을 만약에 붙이셨다. 여기서 결혼하면 아파트 줄 거야. 이거는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조건이죠. 예, 결혼할지 말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건이다. 불확실하죠. 성년이 되면 이거는요, 도래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기한이라 이 말이에요. 기한. 예, 이래서 일단 조건과 기한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을이 만약에 나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선언했어요.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러면 법률행위 성립된 거, 성립 안 된 거? 성립 안 된 거?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성립된 거예요? 성립은 된 거예요. 성립은 된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예, 이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관, 조건과 기한 같은 경우는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는데 과연 효력이 생길 것이냐 안 생길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차 한 대 뽑아줄게. 예? 차 한 대 사줄 거다. 그러면 시험에 불합격했어요. 합격을 못했다고요. 성립된 거예요, 성립 안 된 거예요? 예? 성립은 이미 된 거라고요. 자, 성립은 이미 된 거라고요. 단 차 달라고 못하는 거죠. 맞습니까? 무효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 다르죠. 좀 구분하시고요. 책을 좀 보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부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 줄에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일정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이다. 자, 내려가셔가지고 네모 2번에 보시면은 조건과 기한을 구분 짓습니다. 첫 번째,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조건은 오른쪽,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는 것이고, 뒤이어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로 좌우되는 것이다. 내려가서 2번 갑니다. 성립 여부가 아니라 효력 발생 여부를 좌우한다. 불성취됐다 하더라도 성립은 된 거죠. 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갑니다. 자, 178페이지 가보시면은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보이시죠? 먼저 첫 번째,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어요. 단독행위 예를 들어서 뭐 해제권이라던가 취소권 이런 거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양괄호 1번 갑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양괄호 2번, 채무 면제나 유증 같은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한테 이득만 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면제를 시켜준다. 채무를 면제를 시켜주는데 우리 집에서 네가 6개월 동안 집 청소해주면 내가 면제시켜줄게. 이래도 돼요. 면제라고 하는 건 상대방한테 이익만 주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조건 붙이셔도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셔가지고 2번에 보시면은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다가 조건을 붙였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반사회적인 조건을 붙였다. 법률행위에다가. 자, 그런 경우에는 조건만 반사회인데 그런 경우에 그 조건만 무효가 되겠다. 아니면 법률행위 자체 싹 다 무효가 되겠다. 싹 다 무효죠. 조건이 반사회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싹 다 무효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가시면 조건의 종류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막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예,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